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건년TV의 보험 좀 하는 언니 정미예요. 선생님들 지난달에 조정이 되지 않던 발사가 갑자기 조정이 돼서 놀란 분들 있으시죠? 원래 분명히 똑같이 청구했을 때 조정이 되지 않았었는데 저번 달부터 심사 조정이 돼서 왔기 때문에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게 갑자기 발사가 조정되게 된 이유는요. 2020년 2월 1일에 치과 심사기준 관련돼서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치주치료와 후처치를 같이 했을 때 산정하는 기준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발사가 조정이 되게 된 건데요. 그러면 변경된 내용은 어떤 것이고 왜 발사가 조정이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변경된 산정 기준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로 고시가 됐어요. 그래서 2020년 2월 1일 진료분부터는 해당 고시에 의해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내용을 좀 보도록 할까요? 동일학 중 3분의 1학 또는 동일학 중에 연결된 3분의 1학 범위 내, 즉 인접한 3, 4개 이내 범위에서는요. 치주치료하고 수술후처치를 동시에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청구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의해서 지금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수술후처치, 단순처치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 부분이 조금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요. 두 번의 하나로 같은 경우는 발치에 보면 드레싱 스티치아웃 버튼이 있어요. 이 드레싱 스티치아웃은 발치를 위한 드레싱 스티치아웃이 아니고요. 발치도 외과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수술후처치, 단순처치는요. 외과 수술을 하고 나서 드레싱을 하거나 스티치아웃을 했을 때 청구하는 항목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버튼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덴투웹의 경우는 발치와 외과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끝에 보시면 드레싱 스티치아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앞에 고시에서 나온 수술후처치, 단순처치가 묶여있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치주치료와 해당 버튼을 눌렀을 때는 바로 앞에서 보았던 그 기준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위별로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이 부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3분의 1학당 동일 부위라고 했기 때문에 3분의 1학의 범주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3분의 1학이란 자 우리가 상악 그리고 하악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악을 1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악과 하악 2악으로 총 구성이 되어 있죠. 3분의 1학당이라는 거는 한 악을 3등분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상악도 이렇게 3등분을 한 거고요. 하악도 이렇게 3등분을 한 겁니다. 치주치료에서는 대부분의 진료들이 다 이 3분의 1학당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나를 3분의 1학으로 묶어서 생각을 하고 이 부위를 동일 부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예시를 들어서 앞의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날 10번 때 구치부 4번에서 7번까지는 치근활택수를 시행했고요. 18번을 예전에 발치를 했어서 소독을 했다라고 할게요. 이 경우 두 가지 진료 다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아니죠. 앞의 기준에서 동일 부위의 치근활택술과 같은 치주치료와 수술후처치, 단순처치, 즉 후처치를 동시에 시행했을 때는 한 가지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치근활택술이 높으니까 치근활택술을 청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드레싱은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전부터 심사 조정이 되어 오던 항목이에요. 심사 기준은 없었지만 정식으로 공지된 심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심의 사례에 의해서 예전부터 심사 조정이 되어 오던 항목이고요. 이번에 심사 기준이 생기면서 정확하게 확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케이스도 한번 볼게요. 똑같이 14번에서 17번까지 치근할 택수를 했고요. 18번에 대해서 앞에 케이스는 소득을 했는데 이 케이스는 발사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 발사의 청구가 가능할까요? 발사도요. 소득하고 똑같이 청구하는 항목은 후처치로 청구를 합니다. 하지만 2월 1일 이전에는요. 이렇게 동일 부위의 치근할택술과 발사를 같이 했을 때 발사라고 내역 설명을 달아주면 심사 조정이 되지 않고 인정을 해줬었어요. 그거 역시 예전에 공지되었던 심의 사례에 의해서 인정이 되었던 거고요. 하지만 이번에 심사 기준이 정확히 딱 고시가 되면서 발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이 없었죠. 그래서 해당 기준에 따라서 이제는 이 발사도 인정이 되지 않는 걸로 변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조정이 돼서 오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2월 1일에 바뀐 기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럼 또 다음 케이스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치근할택수를 10번대에 했고요. 28번에 소득을 했거나 발사를 했을 때 뭘 했더라도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두 경우를 다 같이 놓고 보면 이런 경우는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요거는 3분의 1학당으로 동일 부위가 아니죠. 같은 학이라고 안 되는 게 아니고요. 3분의 1학당 동일 부위가 아니거나 인접한 세네개 범위가 아니면 인정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10번대 치근할택수를 하고 28번에 소득이나 발사를 했을 때는 이거 역시 인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케이스 더 볼까요? 이렇게 10번대 치석 제거를 하면서 40번대 소득이나 발사를 시행했을 때 이 경우도 당연히 다른 부위이기 때문에 40번대에 시행한 소득이나 발사는 후처치로 인정이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3분의 1학당 동일 부위에 치주치료와 후처치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그게 소득이건 발사건 후처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지만 3분의 1학당 다른 부위에 치주치료와 후처치를 같이 했을 때는 소득이건 발사건 후처치를 인정해준다라는 거 확실히 아시겠죠? 오늘은 마무리하면서 앞에 봤던 내용과 연관된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해요. 자, 퀴즈 한번 볼까요? 당일 연일의 치석 제거를 시행하면서 지난번에 발치한 16번 부위의 소득을 시행했대요. 이런 경우 후처치 청구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었죠. 연일의 치석 제거하면서 16번에 드레싱한 거 이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에 대한 답은 선생님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댓글은 다음 주 월요일이죠? 4월 13일까지 남겨주시고요. 그때까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